70세 할머니가 20대 청년보다 팔씨름에서 이겼다는 믿기 어려운 실화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90세에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어르신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느낌? 분명 밤새 푹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손에 든 봉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예전에는 거뜬했던 일상의 작은 일들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면서 마음부터 지치게 됩니다. 몸이 내 마음을 따라오지 않는 답답함, 그것이 가장 괴로운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60대부터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사라지고 10년이 지나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근육을 지키고 다시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따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보물 같은 식품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부터 몸에서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보물 창고는 바로 건멸치입니다. 작은 크기에 속지 마세요. 건멸치 100g에는 무려 50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닭 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멸치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인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서 종합 영양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멸치를 고를 때는 색깔이 은백색이고 몸통이 통통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말랐거나 색이 누렇게 변한 것은 오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기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 영양가가 떨어지고 너무 크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건멸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와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세요.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비린내를 없애는 데 중요합니다. 머리를 떼어낼 때 내장도 함께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찬물에 한번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건멸치를 볶아줍니다. 이때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겉만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멸치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5분 정도 볶으면 됩니다.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뒤섞어 주어야 고르게 익습니다. 여기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영양도 훨씬 풍부해집니다. 견과류는 멸치보다 조금 늦게 넣어야 타지 않습니다. 멸치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견과류를 넣고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아몬드는 슬라이스로 썬 것을 사용하면 더 고소하고 호두는 적당한 크기로 부숴서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간장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 윤기를 내면 맛있는 멸치볶음이 완성됩니다. 간장은 진간장보다는 국간장이 색이 예쁘게 나오고 올리고당 대신 물엿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맛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 해야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하루 정도 식힌 후에 냉장고에 넣어야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씩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밥 반찬으로 먹거나 간식처럼 조금씩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멸치볶음을 추가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멸치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나 브로콜리, 키위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이용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멸치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순수한 단백질이 가득하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요리법이 다양해서 매일 먹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걀의 단백질 생물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신선한 달걀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달걀을 흔들어 봤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달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것이 신선하고 뜨는 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없는 것이 더 신선합니다. 달걀을 가장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 삶아서 먹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달걀을 넣고 7분 정도 삶으면 반숙으로, 10분 정도 삶으면 완숙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은 91%로 매우 높습니다.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지단을 붙여서 밥에 올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을 잘 풀어서 소금을 조금 넣고 팬에 얇게 붙이면 됩니다. 이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겉만 타고 속이 덜 익으니 약한 불에서 천천히 붙여야 합니다. 지단을 채 썰어서 비빔밥에 넣거나 국수 위에 올려도 맛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는 달걀의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조리법입니다. 달걀을 잘 풀어서 우유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달걀을 넣은 후 계속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익히면 됩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또는 케첩을 찍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달걀찜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 요리입니다. 달걀 3개에 물이나 멸치 국물을 1컵 정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후 체에 걸러서 그릇에 담습니다. 랩을 씌우고 전자레인지에 2분씩 끊어서 총 6분 정도 돌리면 부드러운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달걀의 흡수율은 50% 정도이지만 익힌 달걀은 91%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달걀 프라이 하나씩만 추가해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달걀은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와 치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100g당 약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과 인이 많아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더 오래 걸러서 만든 것으로 수분이 적고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질감도 더 진하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포만감도 높습니다. 또한 일반 요거트보다 당분이 적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레인 타입이 가장 건강하지만 맛이 시큼할 수 있으니 꿀이나 과일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릭 요거트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달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꿀은 인공 감미료보다 건강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과일을 함께 넣으면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 호두, 땅콩이 특히 좋습니다. 이런 견과류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과일은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가 잘 어울립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로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나나 반 개와 그릭 요거트 1컵, 우유 조금을 넣고 믹서기로 갈면 맛있는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시금치나 케일을 조금 넣으면 녹색 스무디가 되어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치즈 중에서는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가 특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코티지 치즈 100g에는 약 11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 함량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런 치즈들은 짠맛이 강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올리거나 빵 위에 얹어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과일과 함께 먹으면 달콤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코티지 치즈는 토마토나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크래커 위에 올려서 먹거나 오믈렛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리코타 치즈는 팬케이크나 토스트에 발라서 먹으면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20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물성이라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콩에서 추출한 것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두부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인 등의 미네랄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두부를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색이 너무 하얗지 않고 약간 크림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하얀 두부는 표백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장을 열었을 때 콩 냄새가 나는 것이 신선한 두부입니다. 두부를 맛있게 먹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은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이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차갑게 남을 수 있으니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야 합니다. 두부가 어느 정도 구워지면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물을 적당히 넣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윤기 나는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대파를 송송 썰어서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두부조림은 밥 반찬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두부 스크램블도 좋은 조리법입니다. 두부를 으깨서 달걀과 함께 볶으면 부드러운 식감에 단백질까지 더해져서 영양가가 매우 높아집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으깬 두부를 넣고 볶다가 풀어둔 달걀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익히면 됩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입니다.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서 끓이는 것도 전통적이면서도 영양가 높은 조리법입니다. 된장에 발효된 콩과 두부가 만나서 단백질이 더 풍부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시금치를 넣으면 더욱 영양이 풍부한 국물 요리가 됩니다. 두부 샐러드도 간단하면서 맛있는 요리입니다. 두부를 깍둑썰기로 자르고 상추, 토마토, 오이 등과 함께 섞어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간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넣으면 더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냉장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서 보관하고 물을 자주 갈아주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100g당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서 근육을 만들기에 최적의 식품입니다. 다른 육류에 비해 소화도 잘 되고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을 고를 때는 색깔이 선분홍색이고 탄력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누렇거나 회색빛이 도는 것은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냄새를 맡아봤을 때 비리지 않고 깨끗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의 가장 큰 단점은 퍽퍽한 식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리법으로 하면 부드럽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껍게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닭가슴살을 얇게 썰어주세요. 두껍게 자르면 속까지 익히느라 겉이 질겨집니다. 조리하기 전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두면 맛이 더 좋아집니다. 30분 정도 재워두면 간이 배어서 더 맛있어집니다. 이때 올리브 오일을 조금 발라두면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 더 촉촉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2분씩만 구우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수분이 빠져서 퍽퍽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 바로 불을 끄고 여열로 마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채소와 함께
볶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당근, 양파, 피망 같은 채소를 함께 넣어서 볶으면 색깔도 예쁘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채소는 닭가슴살보다 먼저 볶아서 어느 정도 익힌 후에 닭가슴살을 넣어야 타이밍이 맞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도 인기 있는 요리법입니다. 닭가슴살을 삶아서 찢은 다음 상추, 토마토, 오이 등과 함께 섞어서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됩니다. 삶을 때는 물에 월계수 잎이나 통후추를 넣으면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스튜도 맛있는 조리법입니다. 닭가슴살을 깍둑썰기로 자르고 감자, 당근, 양파와 함께 물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으면 맛이 더 깊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듯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린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단백질은 보약처럼 하루에 한 번 몰아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누어 드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식품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입니다. 건멸치 한 봉지, 달걀 한 판, 두부 몇 모, 그릭 요거트 몇 개, 닭가슴살 몇 덩이만 준비해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든든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소화가 잘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맛없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리법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달걀에는 비타민 D가,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닭가슴살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체력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던 것이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무릎이나 허리 통증도 완화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것도 점점 나아집니다. 매일 먹는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구워보거나 내일 아침 멸치볶음 한 숟갈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 나이를 되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